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4.3 사건 특별재심을 청구한 수용인 일부의 희생자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검찰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상 검증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결국 4.3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가 법정에 출석해 희생자 자격에 문제가 없다며 신빙성 없는 주장을 하지 말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자는 것이지 사상 검증을 할 생각은 없었다며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김종민 4.3 중앙위원회 위원이 4.3 수용인 특별재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종민 위원은 7천여 명의 희생자와 유족을 직접 취재한 기자 출신으로 4.3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했습니다. 김 의원은 4.3 위원회가 미군정의 보고서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32명을 희생자에서 제외했다며 희생자 검증을 충실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남로당 핵심 간부 또는 주도적 적극적으로 진압작전에 저항한 자 이런 분들은 제외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기로 했고 그러한 분들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했다. 또 검찰이 특별재심을 청구한 수용인 4명에 대해 월북과 간첩 가능성이 있다며 제시한 자료들은 소수의 주장일 뿐이라며 신빙성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4.3의 진정한 희생자는 해갖고 맨 밑에 어떤 분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누가 말을 했고 그걸 설명 녹음기로 녹취하고 캠코더로 녹화했다고 해서 다 증언이고 다 사료가 아닙니다. 검찰은 사상검증 논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특별재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가 심리를 요청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기일 말씀드린 뜻은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더 살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자는 것이지 사상검증을 하자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재심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가슴 아프고 쓰라린 것도 너무나 억울한데 다시 한번 또 희생된 유족들에게 이런 상처를 또 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특별재심을 청구한 4.3 희생자 4명에 대한 추가 심리가 이뤄진 가운데 재판부가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도와 교육청에 대한 추경 예산 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주도가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미리 공고했다가 도의회가 반발하자 공고를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도의회는 논란이 일었었던 초등학생 3학년 태블릿 PC 지원 예산 42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중학교 1학년 노트북 지원 사업도 부대 조건을 달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와 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둘러싼 본격적인 도의회 심사. 쟁점이 예상됐던 전도민 재난지원금 700억 원이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예결특위 심사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제주도가 미리 공고를 내면서 의회 패싱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심사를 하면 당일날 이렇게 공고를 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예결위가 첫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결 심사가 오늘 첫날인데 어떻게 이렇게 공고를 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계세요, 설마? 예산 전쟁을 앞두고 터진 변수에 제주도는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공고를 내리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코로나 피해가 컸던 문화관광 예산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문화관광 분야 지원이 1.7%거든요. 전체 예산이 64억 원에 불과한데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가지고 일부에서는 문화예술분대론이 우려가 된다. 복지 예산에서 아동 청소년 관련 예산의 비중이 낮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노인 청소년 분야 이 분야를 봤더니 청소년 관련한 예산의 순위나 비중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렇게 추경 관련해서도 반납금이 많고 새롭게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는 예산은 상당히 적은 수준인데요. 한편 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상임위원회별로 일부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초등학교 3학년 태블릿 PC 지원 예산 42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중학교 1학년 노트북 지원 예산도
세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오영훈 지사가 추진하는 서귀포시 집무실과 공약 사업을 위한 연구 용역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최종 예산 심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와 고유가, 고금리로 이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이른바 신삼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제주 지역도 곳곳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가계자산 불평등이 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심각해졌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는데요. 오영훈 도지사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겠다며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슈퍼마켓 협동조합 물류센터를 찾았습니다. 도내 골목 슈퍼 340여 곳에서 물품을 납품받는 이곳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운영상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영세 상인분들이 힘든데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는 여러분들의 좀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직접 제가 얘기를 듣고 협동조합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에 차량 구입 보조금마저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수리를 맡겼으니까 당장 나오긴 하겠지만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차량 수리비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타격을 입었던 관광업계. 여행사들이 사무실 임대료를 줄이고 상품 개발도 함께하면서 생존하기 위해 만든 여행사 공유 오피스도 찾았습니다. 다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회의를 하거나 뭐 스터디를 할 때 있어서 이제 참여 안 하시는 여행사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소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애로사항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뭐 공간을 한번 좀 물색을 좀 하셔서 교육실이나 상담실, 회의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방법을 찾아보시죠. 한편 제주 지역 가계 자산 불평등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심각해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 지역 전체 순자산 가운데 상위 25%가 차지하는 비중은 74.4%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상위 10%의 자산은 하위 40%의 14.4배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코로나19 이후 아파트 가격과 자영업자의 수익성 격차가 커졌다며 자산 불평등은 정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 제주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하루 1,62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오늘 오후 5시까지 1,5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6만 2,4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1명이며 병상 가동률은 14%입니다. 제주도가 부동산 투자 이민 기준 금액을 현재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제도 개선안을 법무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자들의 의무 거주 기간을 제도 개선안에 포함시키고 신성장 산업 투자 이민제도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지난 2010년부터 시행돼 1,200여 명이 영주권과 거주 비자를 받았고 내년 4월 말로 종료돼 제도 개선과 함께 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평화로에 들어서는 휴게 음식점의 진출입로 논란과 관련해 사업자가 제출한 보안 계획이 허술하다며 제주도가 재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자는 평화로에서 휴게소로 진입하는 감속 구간의 차로는 40m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출차하는 가속 구간은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2주일 뒤에 추가 보완 계획을 제출받아 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내년 봄부터 핵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수산업과 식량 수급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할 것이라며 제주도가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레미콘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났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경찰은 달리던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난주 판사는 근로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 소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건설업자 B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